아니 진짜 이건 믿기지가 않아요. 단 한마디 안녕하세요에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레딧에서 우연히 본 한글. 처음엔 그냥 감성팔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글의 첫 문장은 이랬어요. 2012년 나는 한국의 청년 봉사단으로 우간다에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이름은 로버트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 우간다 오즈로 봉사활동을 갔던 그 청년 중 한 명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여행처럼 설레는 마음반으로 떠났던 그곳. 하지만 거기서 제 인생을 바꾼 한 아이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로버트를 처음 본 날은 그 마을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 누군가 우리 숙소 앞에서 조그맣게 외쳤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그 아이는 작은 손을 흔들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가르쳤냐 물었더니 예전에 왔던 한국 봉사단 언니가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봉사단 모두가 로버트에게 마음을 열게 된 건 그 인사 한마디에 저희는 매일 아침을 웃으며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마을의 진짜 문제, 학교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로버트는 늘 맨발이었어요. 빨간 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길을 맨발로 뛰어다녔고 입고 있는 옷은 늘 낡고해졌지만 그 미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면 우리 봉사단의 피곤함도 외로움도 순식간에 사라졌죠. 한 명, 두 명씩 우리는 로버트를 더 알아가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것도 학교는커녕 제대로 된 연필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항상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말 좋아해요. 선생님들 좋아요.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봉사단원들이 작은 원을 만들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이 마을을 위해 학교 하나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상적이고 무모한 이야기였지만 로버트의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우리를 꿈꾸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우간다 한복판에서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세우자고 했을 때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로버트가 있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우리는 서울본부에 연락해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지 재료를 조사하고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을 주민들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럴 때마다 로버트는 앞장서서 말했어요. 이 선생님들은 진짜예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요. 아이 하나의 순수한 믿음. 그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었어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날랐고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웠어요.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웃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부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정치적 이슈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외 봉사 사업 중단 검토 중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마치 다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로버트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꿈은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없으면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줄기에 우리 모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도 끝까지 후원을 이어가자. SNS로, 강연으로, 어디든지 뛰어다녀서 말이야. 그날 밤 봉사단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로버트가 꿈꾸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봉사활동 마지막 날 로버트는 우리를 붙잡고 말했어요. 진짜로 다시 와줄 거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꼭 다시 올게. 그리고 학교 꼭 완성할게. 귀국하자마자 우리 봉사단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SNS에 현지 사진을 공유하고 사연을 올리고 대학생 커뮤니티, 지역 방송국, 기업 CSR팀까지 문을 두드렸어요. 우간다의 한 아이가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로 희망을 심었고 이젠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댓글에는 이 아이 응원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프로젝트 저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로버트의 눈물이 다시 떠올랐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다시 우간다로 돌아간 우리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벽을 칠하고 칠판을 설치하며 외쳤어요.
로버트야, 이제 내 꿈은 여기에 있어. 학교 이름은 로버트가 직접 지었어요. 희망초등학교 Hope Elementary School. 작고 소박했지만 그 교실 안엔 아이들의 웃음과 한국어로 인사하는 로버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학교가 완공된 날, 마을 전체가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고작 3개의 교실에 오래된 책상 몇 개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그 어떤 학교보다도 빛났습니다. 로버트는 흰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학교예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그 마을 아이들 수십 명이 한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울림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국말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희망이 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매년 봉사단이 바뀌어도 그 학교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매일같이 공부하고 매일같이 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한국에서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10년 뒤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말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한국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던 날, 그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로버트가 한국에 간대요. 진짜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래요. 그 소식은 희망초등학교의 벽에 걸린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나도 로버트처럼 되고 싶어 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그 아이 하나가 바꾼 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출국을 앞둔 날, 로버트는 마을 한복판에 서서 그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이 배우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말을 마친 그 순간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마을의 첫 번째 별이다. 그렇게 로버트는 그가 처음 배운 단어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행기 출발 하루 전날 밤, 로버트는 마을 한가운데서 조용히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 주위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였고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가도 잊지 말아요. 매일 안녕하세요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말에 로버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출국 당일 마을 사람들 거의 전원이 함께 공항버스를 배웅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손수 만든 바구니를, 어떤 사람은 손편지를 들고 와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죠. 작은 가방 하나에 넣어진 건 책 몇 권과 옷까지 몇 벌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무겁고 뜨거운 건 마을 사람들이 건넨 수천 개의 마음이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보며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모두. 한국에서 꼭 배워올게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꿈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젠 누군가를 위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된 거죠. 그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작은 한국어 한마디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던 날, 로버트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듯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터미널의 질서정연함.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하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로버트는 점점 달라지는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깨끗한 도로, 그리고 거리마다 정갈하게 정돈된 표지판과 안내문들. 우리가 짓던 벽돌학교랑 너무 다르잖아.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첫 수업, 오랜 꿈이었던 한국에서의 첫걸음이었지만 낯선 환경과 빠른 말투, 그리고 자신을 슬쩍 피하는 듯한 시선에 로버트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여긴 생각보다 차가운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갑자기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너 우간다에서 왔지? 희망초등학교 이야기 혹시 너야? 그 교수는 바로 10년 전 그 마을에 함께 갔던 봉사단원 중 한 명이었어요. 로버트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고 교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와, 로버트. 드디어 만났네. 그날 교수는 로버트를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주문했어요. 처음 접하는 맛에 어리둥절해하며 먹던 로버트는 문득 수저를 멈췄습니다. 죄송한데 이 반찬들 추가하면 얼마예요?
교수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선 반찬 무한리필이야. 그 말에 로버트는 젓가락을 쥔 채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진짜요? 이런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 거였어요? 며칠 뒤 로버트는 학교 근처의 작은 문구점에 갔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공책과 필기도구를 사러 들른 곳이었죠. 하지만 계산하려던 순간 지갑 안에 있던 교통카드 잔액으로는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당황한 로버트는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조금 부족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가 로버트를 물끄러미 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하려고 산 거잖아. 다음에 와서 인사 한 번 더 해줘요. 그 말에 로버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우간다에서 내가 처음 들었던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따뜻함이야.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그는 몰래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엔 작은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 자신과 봉사단 선생님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난 또 한 번 사랑을 배웁니다. 그가 배운 한국어는 단 5개의 단어뿐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그의 마음을, 세상을, 그리고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낯설고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언어 장벽은 여전히 로버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던 중 USB가 고장 나 자료를 모두 잃게 되었어요. 발표는 불과 이틀 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자신이 없었고 낯선 외국인이 갑자기 다가가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한 한국인 학생이 로버트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로버트는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고 그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내밀며 말했어요. 같이 해요. 저도 조별과제 날려본 적 있거든요. 그날 밤 둘은 늦은 새벽까지 자료를 다시 만들었고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 학생이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거 환영해요. 그 말 한마디에 로버트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우간다에서 매일같이 외쳤던 안녕하세요처럼 그 따뜻한 환영의 말 한마디가 이번엔 자신을 일으켜 세운 거였어요. 도움을 준 학생이 떠난 뒤 로버트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고요히 빛나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창밖을 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단어는 그가 처음 한국어로 배운 5단어 중 하나였고 어릴 적 희망초등학교 교실에서 칠판에 적어놓고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예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 속에 담긴 정칭을 몸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기억은 다시 10년 전으로 떠올랐습니다. 첫 교실에 들어섰을 때 봉사단 선생님이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말에 어린 로버트는 두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었죠. 그 단어들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고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 그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마음의 다리예요.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일기를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가 바꾼 나의 인생. 도서관 조용한 구석. 로버트는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맨 위에 쓰고 그 아래에 천천히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배운 한국어는 그저 발음 좋은 단어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바꾸는 말이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교수님이 그의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일기 써? 예전에도 내가 항상 고맙습니다 적던 거 기억나. 로버트는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 말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에 담긴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간다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그냥 예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라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다리를 처음 건너게 해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 순간 교수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로버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가 받은 말을 세상에 다시 전할 차례였습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 국제교육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된 한 청년이 연단 위에 서자 수백 명의 청중이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자신감 있는 눈빛.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한국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아키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어 5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강당 스크린에 단어들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같이 해요. 사랑합니다. 이 5단어는 우간다의 한 시골 마을 소년이 꿈을 품고 지구 반대편 나라에 와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말들입니다. 청중석에는 교수님도 있었고 그를 도와준 한국 친구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연설을 마친 로버트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프리카 한국 국제교육협력단체의 대표로서 한국의 따뜻한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자신의 고향 곳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망초등학교는 이제 세계의 캠퍼스를 가진 희망학교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중 어떤 아이는 한국의 간호사를 꿈꾸고 어떤 아이는 서울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며 이야기해줍니다. 나도 너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랑을 받았단다. 영상의 마지막, 카메라는 로버트의 고향 마을을 다시 비춥니다. 교실 안, 칠판에 또박또박 쓰여진 5단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같이 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문장. 이 말들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영상이 끝나기 직전 로버트가 카메라를 향해 유창한 한국어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이 제 삶을 바꿨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국이 만든 기적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전할 또 하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